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라디오에서 뵙게 되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잘 키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마 어떤 부모님이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냥 예쁘기만 했던 아이들이요, 나이가 되면 옳고 그른 걸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뻐해주고 놀아주고 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걸 말해줘야 되고, 때로는 아이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거절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무조건 받아주고 다 들어주는 거에 비해서 더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거는 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훈육입니다. 그리고 이 훈육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아이의 조절 능력을 가르치는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본인의 감정이나 또는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결국 좀 편안하고 남과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또 행복한 생활을 좀 영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훈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훈육인데 많은 부모님들은 훈육 그러면 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너 훈육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너 좀 오늘 잘못했으니 혼이 좀 나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훈육은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훈육을 잘못 이해하시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쓰는 그 따끔하게 혼을 내줘서 따끔하게 혼을 내준다고 하죠.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원래 한 번에 재빨리 예쁘게 착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 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체중 조절, 과식하는 거, 시간 조절, 돈의 관리 이런 거 깨달아도 그 깨달은 순간 한 번에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인생을 산지 한 36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 부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이해해서 생활 속에 바꿔나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이 옳은 이야기를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납득을 하고 행동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에 빨리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한 번에 재빨리 예쁘게 착하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아이가 빨리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빨리 행동을 교정하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굴복의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답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또는 세상이 어른이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또는 고쳐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따끔하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혼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를 야단을 치면서 아이가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따끔하게 교정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이를 좀 더 힘이 세고 또 서열에서 위에 있는 사람, 특히 어른, 부모가 아이를 빠른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공격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오냐오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또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건 안 되는 행동이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아이한테 들어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르침과 혼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는 언제나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의도 안에 선한 의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잘했다고 착각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데 이 가르침과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답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못 본 척하거나 또는 오냐오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지 여기서의 매가 진짜 매를 갖고 와서 아이 몸에 매를 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건 상징적 의미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나 아이를 낳은 순간 크리스찬들의 경우에 있어서 성경, 잠언의 내용 중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는 상징적 의미인 거지 진짜로 채찍을 꺼내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매를 대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액면 그대로 아이 몸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 아이가 배운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칠 때의 방식은 정말 인간다워야 합니다.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데 어떤 누구가 부모라고 해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매를 대고 때릴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서열이나 어떤 부모의 위계질서, 자식이 따라야 하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친구처럼 막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애를 체벌을 하는데 절대로 감정을 섞지 않고 딱 교육적으로 아이를 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감정을 섞지 않는 자신감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자신감으로 말로 하십시오. 그럼 아이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겁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종아리를 아주 아프도록 때려주셔서 내가 깨달았다. 나는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내 앞에 계신 아버님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한 거지.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상처로 기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자녀라도 내 뱃속에서 나온 이상 관계가 남입니다. 타인처럼 멀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닌 경우는 남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라고 해서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아이를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걸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는 주저하거나 자신 없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호한 거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거는 단호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단호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함과 단호함의 태도가 화를 내고 무서운 얼굴하고 너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꼭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아이는 가르쳐줘야 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존중하는 태도로 그러나 아이가 잘못한 것은 눈을 감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러나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가 겁을 내지 않도록 부모로서의 인자함과 아이의 성장을 돕는 단호한 태도와 이것은 누구도 아닌 나만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부모가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또는 훈육할 때 엄마 아빠의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때 훈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잃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솔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아이에게 이건 엄마 아빠가 꼭 가르쳐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너한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마음이 좀 화가 날 것 같다. 내가 좀 차분해지면 너랑 다시 얘기하겠다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멈추고 엄마 아빠 자신의 어른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더 힘을 쓰셔야 합니다. 절대 가르치는 것은 혼내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때리고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수많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도 있고요. 또는 훈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이한테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5번인데요. 네. 어릴 때 이제 합의되지 않은 좀 잘못된 방식의 체벌이 아이의 소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일단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철저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에게 몇 대 맞을까를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들한테는 부모는 나를 낳아준 사람, 내지는 사랑으로 나를 입양한 사람을 부모라 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는 위험할 때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옆에 있어주고 외로울 때는 옆에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보다 나를 우리 부모님만큼은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나를 대해줄 거야 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벌을 할 때 매 개수를 정하는 과정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8살 먹은 엄마나 아빠가 38개월 내지 48개월 된 아이한테 너는 이걸 잘못했으니 몇 대를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을 거냐라고. 이 아이들은 38살이 아닙니다. 38개월 된 아이의 그 두려움과 당혹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8세 된 사람은 세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이들은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어떨 땐 너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떨 때는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동일인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냐오냐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숙한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걸 듣는 순간부터 연습하십시오.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아이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할 때까지 화를 내고 눈을 부릅뜨고 내지는 매를 가져오라고 하고 매 개수를 물어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는 도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이 원래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줬던 때로는 당황스러웠던 또 상처가 됐던 또는 공격이라고 느껴졌던 게 조금 있을지라도 그것을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는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부모는 사랑만 기억할 뿐, 자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었던 걸 기억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면서 보호하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부모로부터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 또는 공격받은 느낌과 너무 무서웠고 잊고 싶고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그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잘 대해줄 거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냐오냐가 아닙니다. 할 말을 하십시오. 아이에게 안 된다고도 말하고 들어줄 수 없다라고도 말하고 장난감을 계속 사달라면 오늘은 사줄 수 없다라고도 말하십시오. 이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니 네가 꼭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노여워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렇다고 사정하지 마십시오. 아이한테 할 말을 하세요. 그러나 좋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또한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